패스파인더 의인의 분노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새로 시작하는 게임을 같이 해보면서 캐릭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그럼 뉴 게임 메인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난이도 설정부터 나오는데, 난이도는 입문자분들은 노멀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다고 보고, 하시면서 어렵다 느껴지시면 난이도를 좀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CRPG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노멀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에 관한 스팀 도전과제 달성은 코어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도전과제 클리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난이도를 바꾸시면 안되고, 코어 난이도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코어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난이도 설정에서 오토 레벨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레벨업을 할 때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필요한 피트나 주문 스킬 같은 것들을 알아서 잡아주는 거예요. 입문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고, 노멀 난이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료들의 오토 레벨업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간에 오토 레벨업을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설정 다음에는 메인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왼쪽에 보시면 개발사가 이미 만들어둔 클래스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귀찮고 하나도 모르겠다 싶으면 이 중에서 선택해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설정하기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금방 끝나요. 게임 중간에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면 노멀 난이도에서는 얼마든지 캐릭터를 리스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인 캐릭터를 만들면서 알려드릴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같이 메인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캐릭터로 들어가서 포트레이트는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괜찮은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이렇게 본인 PC에 있는 이 이미지 파일들을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릭터의 클래스를 선택하는 페이지입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나오는데 입문자분들은 마법을 쓰는 캐릭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리 공격계의 캐릭터들보다는 주문의 기능이나 주문을 준비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알아야 할 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일단 캐벌리어라는 기사 캐릭터를 만들면서 캐릭터 작성이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입문자분들에게는 캐벌리어 혹은 파이터 같은 근접 공격을 하는 캐릭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법사보다는 운영하기가 쉬워요. 캐벌리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제일 위가 기본적인 스탠다드형 캐벌리어이고, 밑에가 이제 서브 클래스처럼 조금씩 변형을 준 아키타입들입니다. 각 아키타입마다 조금씩 기능이 이제 더해지거나 없던 기능이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형 캐벌리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종족을 선택하는 페이지입니다. 각 종족마다 특정 어빌리티 스코어에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인간만 페널티가 없는 대신에 원하는 어빌리티에 2포인트 보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 그리고 남성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배경을 선택하는 페이지입니다. 가장 RPG스러운 설정이라고 보는데, 캐릭터의 성장 과정이나 과거 직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각각의 배경마다 무기 숙련도를 주거나 특정 스킬이나 스탯에 보너스를 주거나 합니다. 플레이어가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보너스를 주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유즈 매직 디바이스 스킬과 종교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칼러 디바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빌리티 포인트를 분배해주는 페이지입니다. 총 25포인트를 분배해줘야 되는데, 25포인트가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15포인트 이상이 되면 차감되는 포인트가 많아집니다. 15 이상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17부터는 3포인트씩 차감이 돼요. 너무 윈맥싱을 하게 되면 포인트를 그만큼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멀 난이도에서는 너무 윈맥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분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빌리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트렝스는
근접 물리 공격을 하는 캐릭터의 명중률과 데미지에 영향을 주고 아슬레틱스라는 스킬 보너스에 보너스를 줍니다. 전사나 기사의 캐릭터라면 스트렝스에 가장 많이 포인트를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스트렝스는 개인이 들고 다니는 장비와 아이템의 무게를 얼마나 허용하는지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덱스는 민첩함의 정도인데 모든 캐릭터 공통적으로 방어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단검 같은 가벼운 무기를 사용하는 캐릭터들은 특정한 피트를 통해 근접 공격 명중률이나 적에게 데미지를 가하는데 이 민첩의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거리 공격의 명중률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로그 같은 캐릭터나 일반적인 궁수 캐릭터는 이 민첩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게다가 마법이나 특수한 상황에서 반사신경 세이브를 할 때도 민첩에서 포인트를 활용하고 함정해제, 모빌리티, 스트레스 같은 스킬 체크에도 민첩 포인트가 활용이 됩니다. 활용되는 폭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컨스티튜션, 체격입니다. 캐릭터의 HP를 결정합니다. 높을수록 체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탱커 같은 캐릭터에게는 여기서 포인트를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체격은 세이빙 스로우 중 하나인 포티튜드에 관여합니다. 다음은 인텔리전스, 지능, 위즈덤, 그리고 카리스마, 매력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어빌리티는 캐릭터가 쓰는 스펠의 위력이나 횟수에 영향을 주는데 클래스마다 어떤 어빌리티 포인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사용하는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클래스를 확인해보고 포인트를 투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카니스트, 위치, 위저드 등이 사용합니다. 지혜는 클레릭, 드루이드, 셔먼 등이 사용하고요. 카리스마는 팔라딘, 오라클, 소서로 등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있는 캐벌리어도 카리스마를 이용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카리스마에도 포인트를 투자할 생각입니다. 다시 인텔리전스, 지능으로 돌아와서 지능은 마법을 사용하는 데도 이용이 되지만 아르카나와 월드의 지식 관련 스킬에도 보너스에 반영이 되고요. 지식과 로어에 대한 스킬이 게임 내에서 포션을 만든다든지 적의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할 때 꽤 활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는 편이 게임을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능 13 이상은 파이터가 여러가지 기술 피트를 해금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서 파이터를 좀 더 다채롭게 활용하고 싶다면 지능 13을 찍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이 높으면 레벨업을 할 때 스킬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혜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샤먼 같은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터가 마법 관련해서 이용하는 스탯이고 세이빙 스로우에서 의지 관련 방어에 영향을 줍니다. 공포 같은 멘탈 공격에 이 수치로 방어를 해야 돼요. 그 외에도 맵이 비밀 요소를 탐지하는 퍼셉션 지각, 로어 종교, 로어 자연 등이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리스마인데 유즈 매직 디바이스 스킬과 퍼슈에이션 설득 스킬에 영향을 줍니다. 팔라딘과 관련이 많은 스탯인데 카리스마가 13 이상이 돼야지 셀렉티브 에너지 피트를 사용할 수 있고 팔라딘이 많이 쓰는 스킬인 스마이트 이블, 마크 오브 저스티스가 카리스마 수치를 기반으로 위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퍼슈에이션을 잘 활용하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셔터 디펜스 같은 피트와 조합해서 적의 방어를 무너뜨리고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스탯이거든요. 제가 만드는 캐벌리어도 이 스탯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캐벌리어가 얻게 되는 콜링이라는 스킬은 카리스마 포인트를 명중률 보너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어빌리티 스코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캐벌리어의 스탯을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카리스마 위주로 분배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렝스는 18을 주고 그 다음에 덱스는 12, 카리스마는 14. 저는 체격은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한 12 정도만 되면 적당할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분배를 하겠습니다. 덱스 13, 스트렝스 19, 카리스마 15.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디파이어라는 그 수정치가 보입니다. 사실 직접 스코어를 올린 이 수치가 이 수치가 전투에 직접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디파이어 수치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모디파이어는 스탯을 10점을 기준으로 2점이 더해질 때마다 플러스 1을 얻습니다. 이렇게 1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가 올라갈 때마다 1씩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어빌리티 스코어는 가능하면 짝수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현재 이 상태가 레벨 1일 때 스탯이고, 여기서 이제 레벨 20이 이제 만렙이기 때문에 레벨 20이 될 때까지 4레벨마다 1포인트씩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레벨 20까지 총 5포인트가 추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저는 스트렝스에 3을 투자할 거고, 그리고 카리스마에 1, 덱스에 1 이런 식으로 해서 22, 14, 16의 스탯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 최종 스탯이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가면서 레벨 1 때 이제 스탯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빌리티 스코어 이건 짝수만 의미가 있고 홀수는 의미가 아예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개인이 들 수 있는 장비, 아이템의 무게는 수정치가 아닌 이 원래 점수 그대로 반영되고요. 여기서 이제 19가 반영이 되겠죠. 레벨업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특정 피트의 선제 요구 조건에 특정 어빌리티 스코어의 최소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어택은 스트렝스의 13 이상이 돼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들리 에임 다치 같은 그런 피트는 덱스 13 이상이 필요하고요. 컴뱃 엑스퍼타이즈, 디스암 같은 이제 파이터들이 자주 쓰는 근접 기술들, 이건 인텔리전스 13이 필요합니다. 엘레멘탈 피스트 같은 몽크 기술들은 위즈덤 13이 최소 요구 조건이고요. 그리고 팔라딘의 셀렉티브 채널, 카리스마 13이 필요합니다. 이게 최소 요구 조건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킬 포인트를 분배하는 페이지입니다. 아슬레틱스와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투 중에도 활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피트 같은 마법 함정을 빠져나올 때 이 두 개의 점수로 체크를 하고 탈출 성공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모빌리티는 최소 3점이 돼야지 파이팅 디펜시브라는 공통 스킬을 사용할 때 방어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전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트리커리는 함정 해제, 자주 쓰는 스킬이고 누군가 파티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야 돼요. 스텔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다면 이제 월드맵을 돌아다닐 때 기습 공격 당하는 걸 피해주고 월드맵 인카운터에 회피 옵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 관련 스킬들, 이렇게 노울리지 아르카나, 노울리지 월드, 로어 네이처, 로어 릴리전, 관련 스킬들은 4개의 종류가 있는데 각각 모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 체크를 하는데 사용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월드 지식 같은 경우에는 포션 제조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 종교 관련 지식은 로어 릴리전이죠. 종교 관련 지식은 그 휴식을 취할 때 오염도를 줄이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퍼셉션, 지각 능력인데 모험 중에 이제 숨겨진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파티 중에 한 명은 높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퍼슈에이션, 설득인데 말이 설득이지 협박 스킬이기도 해요. 이걸 이용해서 공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즈 매직 디바이스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캐릭터도 이 수치를 높여가지고 스크롤이나 지팡이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빌리티, 그리고 로어 릴리전, 퍼슈에이션, 유즈 매직 디바이스, 이렇게 4개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를 고르는 부분인데 1레벨 때는 피트를 2개 고를 수 있네요. 저는 명중률을 높여주는 웨폰 포커스, 무기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레이트 소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전사 계열들이 많이 쓰는 피트 중에 하나인 파워텍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제 캐벌리어 직업에만 나오는 페이지인데요. 어떤 기사단에 들어갈지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더 오브 더 스타로 하겠습니다. 오더 오브 더 스타에는 재밌는 기술이 하나 있는데 15레벨에 얻을 수 있는 리트리뷰션, 응징이라는 스킬이에요. 인접한 동료 캐릭터가 종교가 같을 경우에 동료가 공격을 당하면 대신 때려줍니다. 다음 페이지도 캐벌리어 클래스만의 설정 페이지입니다. 캐벌리어는 택티션 스킬이 있기 때문에 1레벨에서 보너스로 1개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저는 프리사이스 스트라이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물 동료 펫을 선택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캐벌리어는 말 이외에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데이어티, 어떤 신을 믿는가를 선택하는 페이지입니다. 저는 아까 리트리뷰션이라는 스킬을 활용하기 위해서 스토리에 등장하는 신라와 레니 종류가 아이오메데라서 그들과 같은 종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종교를 고르겠지만 종교와 관련있는 직업, 예를 들어 팔라딘, 클레릭, 워프리스트가 아닌 이상은 종교 선택은 그냥 역할극이에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클레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을 선택하면 그 신이 선호하는 무기가 본인의 무기 숙련도에 포함이 되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중에 특정한 이벤트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고름으로 했었는데 전투 중에 이제 고전하고 있는데 나와서 버프를 주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런 이벤트를 받고 다른 신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종교 관련 클래스가 아니면 신을 고르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얼라이먼트, 캐릭터의 성향을 고르는 페이지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질서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혼돈을 선호하는가, 미식 패스라는 랭크업을 염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미식 패스라는 또 다른 레벨업 시스템이 이 게임에 있는데 각 미식 패스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젤 미식 패스로 진행을 한다면 질서 선이 어울리고, 트릭스타로 진행을 한다면 혼돈 선이 어울리겠죠. 그리고 데몬 미식 패스로 한다면 악 혼돈 성향이 어울릴 것 같네요. 중립도 있고 허용 범위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완전 동떨어진 성향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엔젤로 한다고 가정하고 질서 선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모까지 설정을 하면은 이제 목소리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정해주는 건데, 이름과 생일을 설정해 주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시고 게임 중간에 이제 캐릭터 리스펙을 한다든지 난이도 옵션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본인에 알맞게 조절해 가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게임하시고 몇 가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추후에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하세요.